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도 하셨으니까 남일이 아닙니다. 남일이 아니고 지난번 빌라에서 빌라왕이 등장하고 거기서 임차인분들 경매에 나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남 이야기도 많았지만 지금 역전세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 임대인 입장인 분도 있고 임차인으로 계신 분들도 해당되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역전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심각한 역전세 하반기 위기가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지금 뉴스나 그 다음에 제가 이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실제로 하반기에 본격화가 될 예정입니다. 이 뉴스 보면 지금 임차권 등기 신청 이거 지금 6월 12일자입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이거는 보증금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즉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지금 신청하는 건데 이게 3,666건 역대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지금 4,000건 육박하고 지금 2020년, 21년 집값이 엄청 올랐을 때 그때 사실 갭 투자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갭 투자가 만료되는 시점이 바로 올해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작도 되기 전에 지금부터 벌써 이 정도의 임차권 등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오늘 처음 오신 초보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기초부터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일단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면 임차권 등기는 자, 임대차가 종료가 되었어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원래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집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런데 임대인이 지금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고 이때 임차인은 지금 다른 곳을 이사를 가야만 해요. 사정이 생겨서. 그런 때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 즉 전입을 그대로 빼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전입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저 집은 주인이 지금 돈을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임차권 등기를 해두시면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전입을 또 다른 데 옮겨놔도 기존에 반환받지 못했던 집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뉴스를 봤더니 역전세 위험 가구 절반 넘었다고 하는데 전체 임대 가구의 절반으로 좀 표현을 해놨네요. 그래서 하반기에 위기가 지금 본격화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원래 아파트 상승장에서는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꾸준히 오릅니다. 자, 그런데 원래 2019년 하반기부터 2년 동안 계속 올랐는데 문제는 이때가 거의 전세도 거의 최고점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전세가 가격이 빠졌어요. 현재 전세를 다시 논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그 종전의 최고점의 전세 가격과 현재의 전세 가격 그 차이를 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매물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요? 일단 역전세부터 먼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역전세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서 지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말합니다. 즉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진 상황. 그래서 임대인이 자력으로 돈을 내주기가 힘든 그런 상황을 역전세라고 합니다. 과연 건수가 여러분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호갱 논어를 참고했습니다. 지금 수도권 전체 역전세 건수가 총 32,207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떨어진 지역을 총괄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고요. 보면 서울이 11,092건, 경기도가 17,232건, 인천이 3,883건, 상당히 많죠. 강남구에도 934건이고 송파구에도 1,008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역전세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의미한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썸제이님, 사무장님 역전세랑 깡통 전세는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역전세는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고요. 깡통 전세는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진 거를 깡통 전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깡통은 아예 남는 게 없는 거고 역전세는 높은 가격에서 그냥 아래 가격으로 떨어진 거를 의미합니다. 역전세의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 반포자이 84제곱미터
25제곱미터 국민 평형으로 했습니다. 25.7평이죠.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은 현재 시점으로는 35억입니다. 자, 근데 22년 전세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전세 가격이 21억, 뭐 22억. 전세 가격입니다. 집 가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현재 시점으로 이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이 가격이 지금 12억이 됐습니다. 12억.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마이너스 10억이 된 거예요. 전세가. 매매 가격은 39억에서 35억으로 매매 가격은 오히려 마이너스 5억이 됐는데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1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 지금 22억 전세를 내줘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내가 22억을 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새로 논다 하더라도 12억 더하기 내 현금 10억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원래 35억 지금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도 안 해줬잖아요. 그리고 현금 10억을 통장에 넣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면 대부분 또 다른 자산으로 이동되어 있지 현금 10억을 통장에 넣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서울 반포자이 35억짜리도 역전세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 돈을 생으로 다 내주지 못하는 임대인도 분명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포자이처럼 지금 금액대 큰 거 말고 경기도권 물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경기 양주 옥정 물건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대박 노블랜드 더 시그니처 보면 지금 매매 가격은 4억 7,500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는 2억 3천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전세는 2.3억입니다. 2.3억인데 자, 근데 21년, 22년 이때는 얼마였냐? 이때가 지금 4억 8천이나 5억 5천이었어요. 4억 8천에서 5억 5천이었어요. 그럼 현재 갭이 이것도 한 2억 5천 이상 되는 겁니다. 매매 가격은 6.5억에서 6.7억으로 해서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2억 됐고 전세 가격도 2억 3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런 매물을 살 때 현금을 다 주고 산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사셨던 분들은 4억 8천이나 5억 5천 저 전세를 안고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전세로 계약된 건수가 저렇게 많으니까 실제로 저 매물이 이제 전세가 만기가 됐을 때 집주인은 다시 저렇게 2억 5천에서 거의 3억 정도의 돈을 마련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수도권하고 서울만 봤을 때 이렇게 3만 건이 되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걸 알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DSR로 해서 소득에 따라서 대출만 했었는데 지금 전세금 반환 목적이라고 하면 이때는 DSR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더 해주겠다 라고 해서 저는 이게 지금 늦어도 7월 중에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저는 정부에서 잘했네 오랜만에 정말 잘했네. 다행히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아래예요. 아까 질문하셨는데 깡통이 아닙니다. 깡통 상태는 아니어서 저 때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좀 버텨낼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저거를 대출로 해주면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예외 규정을 둬서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바로 오늘 날짜로 뉴스가 났는데 지금 추경호 재경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하고 전세금 반환 목적일 경우에는 DSR 완화를 해서 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 라고 했는데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 이 뉴스에서 아니 뭐 투기꾼들한테 대출을 해줘서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대출까지도 해주지 않게 되면 시장이 엄청나게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부 전세금 반환 목적인 경우에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크에서도 역전세를 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그만큼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만약에 질문을 드리자고 하면 집이 만약에 매도가 되면 매도해서 내주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데 아마 현재가 집값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그래도 더 떨어지는 것보단 약간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최후의 보류로 하고 임차인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전세를 끼고 이걸 매매했고 현재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내줄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만약에 전세가 4.8억에서 2.5억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지금 이 차액만큼은 이자를 내가 지급을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방금 정부에서 얘기했던 그냥 임차인한테 이자 지급하지 않고 그냥 내가 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완화를 했다고 하니까 이걸 통해서 이 부분 좀 잘 해결해 나가면 좋겠고요. 기존에 사실 이 방안이 안 나왔을 때는 사실 차액만큼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조금만 연장을 해주고 그 이자를 대신 내드리겠다,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임대인분 다 힘내시고, 임대인분이 도망가지 않고, 우리 빌라왕은 도망갔잖아요. 임대인이 도망간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또 임대인 입장도 헤아려 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반환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판결받아서 경매 넣는다고 해서 또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아니면 또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또 매매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